진화율이 3%로 다시 내려간 밥캣 산불이 마운트 윌슨 천문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방송국 송신탑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은 내년 여름쯤 돼야 전 세계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완전한 코로나 종식은 오는 2020년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시 소방국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한 다음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정치 후원단체인 미주 한인 정치연합이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한인 후보들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총조사 마감일이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개인정보는 72년 동안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센서스에 참여해야 한인사회의 목소리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한인 업소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버너. 소방국은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만 1000에이크가 넘는 지역을 모두 불태운 밥캣 산불. 이제는 마운트 윌슨 천문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방송국 송신탑까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마운트 윌슨 천문대를 위협합니다. 지난 6일 시작된 밥캣 산불이 윌슨 천문대 500피트 근방까지 접근한 겁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116년의 역사를 가진 천문대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불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산림서비스국은 어제 낮 밥캣 산불이 앤젤레스 국립공원 콕스웰 댐까지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6%대 진화율을 보이던 밥캣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3%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까지 4만 에이커 넘게 전소됐고 1,000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소방국은 푸틸 커뮤니티와 2번 국도 남쪽 방향을 불길로부터 보호하는데 우선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아케디아와 산타아니타 동쪽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앤젤레스 국유림은 오는 21일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1등급 허리케인인 셀리는 현재 걸프 연안 지역인 엘라바마주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과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셀리는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허리케인 통과 지역에는 집중호우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오는 금요일쯤이야 허리케인 셀리가 완전히 미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은 내년 여름쯤 돼야 전 세계에 대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종식은 오는 2022년쯤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가을이 비관적이라는 말도 더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코로나19 백신 출시 시기를 내년 초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11월 대선 전에 백신이 승인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계했습니다. Any suggestion that, a politician, helped create the vaccine or it's faster because of a politician is a very dangerous thing. 내년 여름쯤엔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게이츠는 60% 수준의 백신 접종만 이뤄져도 기하급수적인 바이러스 확산은 막을 수 있고 2022년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로는 화이자를 꼽았습니다. 화이자 측은 10월 말까지는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 유무를 알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know if the product works or not by the end of October. But of course doesn't mean that it works. It means that we will know if it works. 게이츠 재단은 지구촌 백신 공급 연대인 세계 백신 면역 개발 연합에 수억 달러를 기부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가오는 가을이 비관적이라면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망률이 다시 올 봄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오렌지 카운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젊은 층들의 코로나 검진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오늘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10명. 사망자는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20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의 대면 수업 승인을 받은 140여 곳의 초등학교에 이어 모든 학교에 대한 대면 수업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LA 카운티도 꾸준한 확진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474명의 추가 확진자와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까지 한 달 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77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층의 감염이 줄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젊은 층들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모른 채 기저질환자나 노약자에게 전염시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증상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지역의 피트니스 센터와 체육관 등은 오늘 주정부와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 등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부당하게 문을 닫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동할 기회조차 박탈한 주정부의 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페리어 영업이 허용되면서 많은 한인업소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부탄 가스 버너. LA시 소방국은 그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조만간에는 단속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소방국이 LA시에서 야외 영업을 하는 식당들은 전기 또는 프로판 가스버너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영업 속의 바베큐와 전골 전문 식당들이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입니다. Butane has been illegal in the city, so we're working with the restaurant owners to get rid of all the butane canisters, and we're going to switch over to either electric grills or propane canisters. 부탄가스 버너는 가열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 사용을 규제하려는 겁니다. 소방국은 전기와 프로판 가스버너 사용에 대해 안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한인 식당 업주들에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I'm sure there's going to be a little more safety precautions that they need to take if they do go electric or propane. It's just restaurants getting notified properly so they know. 소방당국은 휴대용 부탄 버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탄 버너를 계속 사용하는 식당에 대해 경고 또는 벌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계속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소방국은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미주 한인 정치연합. 전국적인 규모를 구축한 사실상 최초의 한인 정치 후원단체입니다.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많은 한인 후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한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미국 주류 정치권에도 한류 열풍을 일으키겠다. 전국 규모의 한인 정치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한인 정치 후원 단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주 한인 정치연합은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한 올해가 한인 정치사의 중요한 변환점이라는 판단입니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당적을 뛰어넘는 초당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되기를 보는 그런 한인 사회의 그런 정말 그 조직적인 정치 구조를 우리가 집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그 우리 한인 사회가 이제 한 단계 높여진 그 정치적 신장이 전국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주 한인 정치연합은
먼저 치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국 각 지역의 한인 후보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마다 회원들과 한인단체들을 연계한 후보 선거자금 후원도 활발히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로컬 레프레젠테이티브를 선임을 해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이나 다른 non-profit 오르가니제이션들하고 파트너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콜라보레이션인데 그 모든 non-profit하고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미주 한인정치연합은 이달 말에는 5명의 한인 연방하원의원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양홍입니다. 네, 혹시나 인구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안한 한인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72년 동안 정보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 문제를 묻는 항목도 없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센서스 자료가 서류 미비자들을 추적하는 데 이용된다고 생각하나요? 10명 중 3명 정도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민 신분이 노출될까 하는 부담감에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센서스 자료는 다른 용도로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연방수사국이나 아이스 또는 이민국 등 어떤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72년 동안 보호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는 체류 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체류 신분을 묻는 질문도 없습니다. 인구조사국 직원들 역시 평생 서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맹세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 13이란 법에 의해서 72년간 비밀이 보장이 되고 이민 당국이나 사법 당국을 비롯한 그 어떤 정부 기관과도 절대로 공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센서스국은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비밀 보장에 대한 걱정 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동맹국 국민들의 신뢰도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신뢰도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2명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미국의 동맹 13개국 가운데 1년 새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 13개국에서 성인 13,000여 명의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17%만 신뢰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46%에서 29%포인트 폭락한 수치입니다. 한국이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압박 등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인 응답자 가운데 6%만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한국인의 신뢰도는 17%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0%대로 폭등했다가 올해 17%로 폭락했습니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오바마를 신뢰한다는 한인들은 70%에서 80%대를 유지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그리고 바레인 이들 세 나라는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평화 협정 체결까지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아랍 국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과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협정인데 이스라엘이 걸프만 아랍 국가와 수교에 합의한 것은 지난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중동 아랍 국가들과 적대적 대립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적인 조상에서 따온 이번 아브라함 협정의 서명식도 열렸습니다. 서명식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아랍에미리트 압둘라 빈 자이드 외무장관, 그리고 바레인의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증인 자격으로 서명식에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 협정 성사를 중요한 외교 성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세계 무역 기구 WT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일단은 중국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2,340억 달러, 우리 돈 276조 원 규모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WTO는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다며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는데 WTO가 미중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미국 정부는 전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효력이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WTO 판결이 중국의 서류상 승리에 불과하다며 의미가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화웨이. 버틸 수 있는 재고 물량이 6개월에서 최고 2년 정도라는 예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료를 위한 지원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전문 매장. 직원들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 칩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화웨이는 반도체 칩을 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반도체는 사실상 없고 미국 정부 허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내 애국 소비 등으로 지난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화웨이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사용할 반도체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스마트폰 운영 체계도 개발했습니다. 也就是说明年华为的智能手机将全面去升级支持鸿蒙的 2.0。 그러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제재로 올해 15%에서 내년 4%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립이 발등에 불이 된 중국은 수백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픽 칩 생산업체인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을 인수합병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화웨이는 세계에서 반도체를 세 번째로 많이 사들이는 거대 고객사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출 중 각각 3.2%, 11.4%에 해당해 연간 10조 원가량의 매출 차질이 예상됩니다. 양사는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로의 수출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선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단기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급한 대로 오포와 샤오미 등 대체 수요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 기업들로서는 수출선들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 국민 메신저 위챗 금지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서 위챗 앱이 빠지면 중국에서 연간 3천만 대가 팔리는 아이폰 판매량은 급감하게 돼 아이폰에 패널을 납품하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엔 부정적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과 5G 통신 장비 등 화웨이 퇴출의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ARM의 반도체 설계도는 일종의 공공재인데 앞으로 설계도 비용을 올리면 부담이 커지고 엔비디아가 아예 ARM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AP에 진출하면 삼성전자와 직접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화웨이 퇴출과 반도체 업계의 빅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지난 13일전 플로리다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타고 있던 한인 예비 조종사 유학생 2명이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각 지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LA가 미 최우수 공립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교육 매거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미 최우수 공립대의 UCLA가 1위, 버클리가 2위, UC 산타바바라가 전국 6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종합대 1위는 프린스턴 대학이 차지했으며 스탠퍼드 대학은 6위, 칼텍은 9위, UCLA와 버클리가 22와 22위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라구나비치 통합교육부가 초등학교 대면 수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라구나비치 교육부가 오는 22일 이후 대면 수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며, 이는 대면 수업이 재개된 이후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 문을 닫을 경우에도 대면 수업 옵션을 갖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들에게 뉴욕시경과 MTA 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면 벌금 $50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 플로리다 해안 멕시코만에서 한인 예비조종사 유학생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추락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엘라메마주 제괴드 워즈 공항을 출발해 플로리다 오칼라 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했으며 날개 등 비행기의 잔해를 일부 회수했지만 날씨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엔 항공학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유모 씨를 포함해 총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 지역 대기오염주의보가 내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베이 지역의 대기오염주의보는 역대 최장 기록인 30일 연속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오는 17일과 18일에는 대기가 약간 호전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내년 여름 코로나 백신 대량 공급, 후내년은 돼야 코로나 종식이 가능할 것.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예상입니다. 이번 가을이 더 비관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빌 게이츠의 예상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면 한 번 더 코로나 경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